자, 오늘은 저번에 했던 거 이어서 이제 두 번째 강의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뭐냐면, 지금은 이제 시의 분석. 예,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작품을 분석할 때는 그럼 뭘로 분석하느냐. 일단은 자의적인 해석을 하면 안 된다. 분석을 할 때는 자의적 해석하지 마라. 그건 안 된다. 이유는 문제가 객관식이니까 주관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걸로 분석을 해야지 문제가 풀릴 수 있다. 그럼 우리가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건 뭐냐면은 요 분석을 개념으로 분석하거나 개념, 그 다음에 맥락으로 분석하고 그 다음에 보기로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1번, 2번, 3번 이렇게 나눠지는 이유가 요걸로 분석할 수 있는지, 요걸로 분석할 수 있는지, 요걸로 분석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다. 지금은 선생님이 요 맥락으로 하는 걸 좀 알려줄게요. 맥락. 여러분들이 보통 시를 공부하면 그 암기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제시문이 있고 요 밑에다가 보통 요렇게 쓰고 이제 뭐라고 이렇게 쓰잖아요. 요거를 암기하려고 그래요. 암기가 아니고 분석하는 겁니다. 분석을 할 때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시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다? 시상의 흐름으로 보는 것이다. 이 맥락이에요. 시상의 흐름을 쫓아가면서 보는 것이다. 이게 뭐야? 이게 시어의 시적 정보죠. 시적 정보의 유기성. 모든 글은 다 유기성이에요. 유기성, 일관성, 통일성, 뭐 응집성 이런 말 쓰는데 모든 글은 어떤 글이든 간에 응집성이 있어야 돼. 응집성이 없으면 안 돼. 유기성이 있어야 돼. 유기성.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기성 기준으로 맥락으로 보는 거죠. 이게 이제 극대화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바로 연시조예요. 예, 우리가 출제적으로 봤을 때 연시조 내는 이유가 요 유기성 뭐 다른 시에도 적용되지만은 유독 연시조에서는 유기성을 바탕으로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유기성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지만이 시도 분석하고 뭐 지금 얘기했지만은 연시조도 분석이 가능하다. 그걸 선생님이 가장 쉬운 걸로 보여줄게요. 자, 박남준의 따뜻한 얼음이에요. 볼게요. 박남준의 따뜻한 얼음이에요. 자, 일단 제목만 분석해보면 얼음은 뭐죠? 얼음은 지난 시간 했죠? 사물이에요. 사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죠. 사물. 그런데 얼음은 원래 차가운데 따뜻하다고 하니까 이런 거 뭐죠? 사물의 속성은 원래 얼음이라는 사물의 속성은 차가움인데 그걸 따뜻하다고 표현했으니까 무슨 발상? 이런 거는 역설적 발상. 역설적 발상이 보인다. 이렇게 바꿔도 되죠. 자, 그래서 한번 시를 읽어볼게요. 자, 웃음을 껴입듯 한 겹, 한 겹 또 한 겹. 자, 선생님이 시를 읽어볼게요 라고 했던 것은 무슨 의미냐면 시어나 시구나 시행 하나하나의 의미에 꽂히는 게 아니고 시어와 시어, 식구와 식구, 시행과 시행 사이에 유기성. 그건 다시 말하면 관계성에 주목하는 거야. 관계성에 주목합니다. 이 관계성에 초점 맞춰서 읽어볼게요. 옷을 껴입듯 한 겹 또 한 겹 추위가 더할수록 얼음의 두께가 깊어지는 것은 일단은 뭐가 보여요? 추위가 더할수록 얼음의 두께가 깊어진대요. 자, 버들치며 송사리 품 안에 숨쉬는 것들을 따뜻하게 키우고 싶기 때문이다. 일단은 여기서 눈에 띄는 건 품이죠. 품. 요 품이라는 시어는 다른 데 나와요. 뭐 산이 나왔을 때도 많이 나오고 뭐 나무일 때도 나오는데 일단 산이 제일 많습니다. 요 품은 약간 모성적 이미지예요. 요거는 모성적 이미지. 자, 시를 다시 읽을게요. 따뜻하게 키우고 싶기 때문이야. 자, 뭐가? 얼음이 두꺼워지는 거는 따뜻하게 키우고 싶은 거예요. 더 키우니까 벌써 모성적 이미지죠. 절모르는 돌팔매로부터 겁 많은 물고기들을 두는 동그란 것들을 놀라지 않게 하려는 것이야. 그런데 육행에 나와 있는 겁 많은 물고기는 뭘 받아주죠? 삼양의 버들치 송사리를 받아줘야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삼행의 버들치와 송사리가 육행의 겁 많은 물고기들로 흐름을 이어서 표현되고 있다는 거, 변주되고 있다는 거지. 두는 동그란 것들을 놀라지 않게 하려는 것은 그럼 뭐에 대응될까요? 칠행은 사행, 따뜻하게 키우고 싶은 거야. 그리하여 팔행, 얼음이 맑고 반짝이는 것은 그 아래 작고 여린 것들이 있어. 작고 여린 것들은 뭐가 돼? 그러면 육행의 겁 많은 물고기가 되겠지. 다시 말하면 정리하면 삼행의 버들치, 송사리는 육행의 겁 많은 물고기, 두는 동그란 것들, 다시 구행에서는 그 아래 작고 여린 것들이 되죠. 그러니까 흐름으로 보면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푸른 빛을 잃지 않고 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야. 자, 푸른 빛은 생명이에요. 이건 뭐 푸른색과 녹색, 뭐도 되고 초록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색채 이미지로만 기억하지 말고 뭐로도 기억하라? 이건 생명입니다. 생명. 이거 색채의 상징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상징합니다. 다시 잃지 않고 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봄의 이미지는 또 뭐예요? 생명이죠. 봄 자체는. 이 겨울 모진 것 그래도 견딜만. 자, 이 겨울 모진 것 했어요. 모진 것은 뭐가 되죠? 그러면 저 오행에 뭐가 될까요? 철모르는 돌팔매겠죠. 철모르는 돌팔매로부터 그래도 견딜만한 것은 제 몸에 온기란 온기 온 세상에 다 전하고 스스로 차짓한 알몸의 몸이 되어버린 얼음이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 얼음은 어떤 얼음이죠? 이행의 얼음이에요. 그러니까 이행의 얼음에서 이행의 얼음은 13행의 얼음이 되니까 결국 무슨 말이 돼? 얼음이 두께가 깊어지는 이행의 이유는 13행 스스로 차짓한 알몸의 몸이 되어서 온기란 온기 세상에 다 전해주고 싶은 뭘로 봐야 돼요? 희생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행의 얼음은 13행의 얼음이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야. 왜 알몸의 몸이 되었냐고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왜 알몸의 몸이 되었어? 알몸이 몸이 된 것은 13행의 얼음이 된 거고 그 13행의 얼음이 된 것은 이행의 얼음이 된 것이니까 결국 숨쉬는 것들을 따뜻하게 키우고 싶기 때문이겠지. 14행 쫓기고 내버린 것들을 했어요. 쫓기고 내버린 것들은 뭘 받아줘? 다시 19행에 있는 작고 여린 것들을 받아주겠죠? 그럼 작고 여린 것이 다시 14행에서 쫓기고 내몰린 것들을 껴안고 해서 왜 껴안을까요? 어디에 껴안을까? 이 껴안은 것은 다시 3행에 뭘로 갈까요? 품으로 가겠죠. 품에 껴안고가 되겠지. 눈물 지어본 이들은 알 것이다. 햇살 아래 녹아내린 얼음의 투명한 눈물 자위를 영탄 몸을 다 바쳐서 몸을 다 바친 건 어떻게 바친 거? 12행이죠. 제 몸의 온기란 온기 세상에 다 전하는 다 전하고 몸을 다 바치는 피워내는 결국 뭐야? 사랑이라니 그 빛나는 것이라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됩니까? 이게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뭘까요?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지금 봐봐. 예를 들어서 지금 선생님이 13행을 얘기하는데 내가 몇 행을 얘기하고 있어 지금? 2행이나 2행을 얘기하는 거야. 13행의 얼음은 13행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2행의 얼음으로도 관계성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문제를 풀 때 이게 어떻게 필요한 거냐면 여기에 밑줄을 긋고 이 얼음을 물어보더라도 이 얼음과 얼음은 같은 얼음이니까 문제는 문제는 13행으로 내지만 우리가 답을 2행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것이 가능하려면 정보들의 무슨 성? 관계성에 주목해야 된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유기성에 주목해야 된다. 이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를 읽을 때는 단순히 시어, 식구, 시행 그 자체에 꽂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내재적으로야. 내재적으로. 다시. 내재, 시 안에야. 내재적으로 어떻게 시들이 여기 나와 있는 정보들이 연결점을 맺고 있는지를 이해해야지 우리가 맥락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했죠? 그래서 앞으로 시를 읽을 때 단순하게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뭔 말이야? 너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시어가 어떤 시어로 연결되고 있는 거지? 어떤 시어와 관계성을 맺고 있는 거지?
등등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시를 분석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예, 그래서 맥락으로 본다는 개념, 시상의 흐름으로 본다는 개념, 알겠죠? 좋습니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 실전에 적용해 보세요. 좋습니다.